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오늘도 짧게 리뷰를 하나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리뷰해드릴 경기는 광주FC 대 대전 하나시티즌 경기입니다. 두 팀이 이제 0대0으로 비겼는데요. 비긴 것과 별개로 너무 재밌는 경기였고, 오늘 경기가 조금 재미가 없으셨던 분들이 있다 그러면, 조금 축구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긴 했어요. 왜냐면은 보통은 이제 득점이 나와야 재밌는 경기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두 팀이 굉장히 뚜렷한 축구를 보여줘서 내용적으로 볼 게 많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아쉬웠던 점은 역시나 그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처럼 그 시원한 득점이 나왔어야지 결국에는 그 팬들한테도 뭔가 그 방점을 찍어주는 느낌이 들 것이고 두 팀으로서도 그 승점 3점을 가져가는 결과를 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된 점들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이 이제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거죠. 꼴로만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좋은 내용이었고 치열한 경기였는데 그렇지만 이제 득점이 나오지 않아서 결국엔 좀 아쉬운 경기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팀의 어떤 특성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 굉장히 두 팀 다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트렌디한 축구를 펼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면서 갈까 합니다. 사실은 뭐 이정효 감독님 모신 다음부터 광주를 설명할 수 있는 좀 키워드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점유, 주도, 압박 이 정도로 정하면은 어떨까 싶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최근에도 굉장히 트렌디한 축구를 구사한다고 하는 게 뭐냐면 저기 유럽에서도 쓰는 그런 전술들을 많이 씁니다. 이제 제가 몇 가지 요소들을 따져보면 최근에 이제 주현석 선수가 이제 뭐 시즌 초반보다도 조금 더 주전으로 나오는 경향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거기서 딱 보면은 인버티드 풀백 쓰죠. 맨체스터 시티처럼. 그 다음에 이제 측면에 엄지성 오늘은 이제 후반에 나오긴 했지만 전반에 아사니 전반부터 나왔던 아사니 이런 선수들 나와가지고 전반에 아사니 나왔나요? 어찌됐든 그런 선수들 나가지고 측면을 와이드하게 씁니다. 그러면서 풀백들의 공격 가담이 아주 활발하고 그다음에 이제 흔히 메잘라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공격형 미드필더라던가 아니면은 뭐 광주는 이기균 선수라던가 이런 측면과 중앙으로 오가는 선수들이 하프 스페이스를 계속 노리고 거기를 이제 그 어떤 때는 풀백이 들어가고 어떤 때는 그 중앙에 있는 미드필더 성향이 들어가고 어떤 때는 윙어 선수가 위치를 바꿔서 다시 돌아 들어가고 하면서 계속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형태를 쓰죠. 측면도 쓰지만 그런 형태를 쓰면서 굉장히 이 유럽에서도 어떤 주도적인 축구라는 팀들이 쓰는 전술을 씁니다. 그게 반해가지고 대전을 조금 방금처럼 키워드로 표현하자 그러면 뭐 전환과 속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전환과 속도에라고 표현할 수 있는 팀이 저는 뭐 K리그 대구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강원이나 이런 팀들하고 다르게 저는 대전이 그래도 좀 더 트렌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압박 위치가 좀 다르죠. 그래서 뭐 대구나 강원이 조금 파이브백 쪽의 수비에 어떤 강점이 좀 있다 그러면 약간 대전은 그거보다 한 칸 위에서 싸움을 거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울산을 잡을 때도 그랬고 전방 압박도 적절히 시도하고 허리부터 일단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있고 수비 라인이 높고 그런 것들이 좀 장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경기 전반을 보면서 많이 느꼈던 거는 싸움이 여기 이제 노란 데를 광주라고 그러고 여기를 대전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딱 한 요쯤에 걸려 있었던 것 같아요. 딱 전쟁터가. 여기에. 근데 이제 약간 뭐 대구나 강원이라 그러면 좀 요거보다 한 칸 정도는 뒤에 한 요쯤에 잡히는 느낌이 좀 있죠. 그러니까 광주같이 뭐 주도하고 싶은 팀을 만났을 때 좀 깊이 내려놓고 여기 넓은 공간을 더 쓰고 싶어 한다 그러면 대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지금 싸움을 걸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뺏어가지고 나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구의 특성을 여기서 잡아서 한다 그러면 이 뒤에 더 넓게 널린 공간 쓰고 싶어 한다 그러면 대전은 요거보다 높은 공간에서 시작하고 역습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건 이제 뭐니 뭐 쇼카운터로 하는 건데 그게 장단점이 있죠 결국에는. 그런 건데 저는 이게 이렇게 높은 위치부터 수비적으로 하더라도 여기부터 압박을 시작해가지고 역습 나가는 게 훨씬 트렌디한 축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내려서기 시작하면 이게 최근에 전방 압박 전술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그냥 가둬놓고 당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게 이제 이번 울산전이었죠. 전반전에 대구가. 요거보다는 앞에 올려놓고 싸우는 게 좀 더 트렌디하긴 합니다. 그래서 두 팀 다 굉장히 트렌디한 축구를, 그러니까 유행에 어울리는 최근 흐름에 맞는 축구를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봤죠. 그래서 전반부터 보시면 거의 이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허리 쪽에서 거의 뭐 미친 듯이 싸우는 이걸로 90분이 가능해? 이 얘네들이 지금 화요일날 수요일날 그 주중 경기를 치러야 되는 애들이란 말이야?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치열한 경기가 벌어졌고 그게 우리를 약간 가슴 뛰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치고받는 경기들이 나왔는데 그 와중에도 굉장히 집중력이 높았고 두 팀의 선수들이 밀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기싸움들까지 보여주면서 이 축구라는 게 결국엔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득점을 만들어내는 장면 한 번을 보기 위해 축구장에 간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그 득점을 만들어가는 장면을 위해서 이 선수들이 어떻게 경기를 할 것이냐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축구라는 게 변수가 크잖아요. 머리를 쓰거나 발을 쓰거나 부정확한 부위들을 쓰기 때문에 손을 쓰는 것보다 훨씬 부정확하잖아요. 팔을 쓰거나 이런 것보다. 그런 종목인데 결국에는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바를 끌어갈 것이냐를 고민해 봤을 때 결국엔 이 두 팀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라는 게 하나 있다 그러면 결국엔 그겁니다. 볼이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닐 때 혹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전술을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밀리면 안 돼라는 거를 했을 때 그런 지역을 설정해 놨을 때 거기서 치열하게 싸우는 팀이라는 거예요. 내주질 않습니다. 본인들이 설정한 데서는 어느 팀이든 마찬가지겠지만 그게 특히나 허리에서 우리는 절대 밀리지 않겠어라는 거를 강하게 표출하는 팀이죠. 그래서 광주는 예를 들어 그러니까 광주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고 가장 강한 팀이라고 할 수 있는 저기 그 울산을 만나서도 허리 싸움에서 지지 않으려고 했던 팀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팀이 허리 싸움을 지지 않기 위해서 나왔던 거. 그 치열한 그 어떤 이 투쟁의 이 장이 열리면서 굉장히 치열한 경기가 벌어졌습니다. 그게 저는 이 축구를 정의하는 하나의 어떤 그 면모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축구라는 게 최근에 기술 축구, 전술적인 면 이런 게 많이 강조되긴 하지만 결국엔 이거는 노동자 스포츠라고 하잖아요. 영국에서 노동자 스포츠고 그 네트를 두고 하는 스포츠랑 다르게 몸과 몸이 부딪히고 서로 기싸움을 벌이고 약간의 전투와 다를 바 없는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그 한 번의 그 몸싸움이 모든 걸 결정할 때도 있는 스포츠잖아요. 그런 어떤 원초적인 면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팀이 제가 좋았다고 하는 이유는 방금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트렌디한 거를 유지하면서도 원초적인 축구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축구를 할 때 우리의 가슴이 뜨고 여기 이제 오늘 딱 득점만 터졌으면 더 치열해졌을 거거든요. 그 맛에 우리가 축구장에 가는 거 아니겠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K리그도 좋아하지만 유럽 축구도 많이 봤던 사람으로서 사실은 그런 축구를 하는 팀들의 경기가 제일 재밌어요. 수준이 있고 선수들 구성도 좋고 수준이 있고 전술적으로도 완성이 돼 있는데 그냥 싸울 때는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눈 감고 서로 주먹질하면 싸우는 게 제일 재밌거든요. 그게 제가 그래서 예전에부터 좋아했던 게 맨체스터 시티랑 리버풀이 만나면 그렇게 재밌어요. 왜냐면 두 팀 다 중원에서 지지 않으려고 막 이를 악물고 싸우는 팀들이거든요. 저는 약간 오늘 K리그에서 이런 경기들을 볼 수 있다는 게 좀 굉장히 기뻤고 오늘 경기들을 보시고 약간 득점이 안 나와서 서운해하셨을 분들이 있다 그러면 제가 꼭 리뷰를 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경기를 가서 보신 거는 손해본 게 절대 아닙니다. 광주 경기 또 가십시오. 대전 경기 또 가십시오. 득점이 안 나도 그렇게 치고받는 게 재밌는 겁니다.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꼭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 점에서 그래서 그거를 일단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두 팀 다 좋은 경기를 했다고 봐요. 두 팀 다 좋은 경기를 했고 득점이 나오지 않은 게 좀 아쉬웠다. 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하지만 이제 경기력을 가지고 조금 뜯어봐야 되겠죠. 뜯어봤을 때 저는 광주 쪽에 6 주고 싶고요. 대전에 4 주고 싶습니다. 전반에는 제가 보기에는 비등비등하게 갔던 것 같아요. 득점 찬스도 양 팀에 다 있었고 그런 장면들이었는데 후반전에는 확실히 광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경기 지나고 나서 축구 커뮤니티도 돌아다녀 보니까 이제 또 이현식 선수 퇴장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경고도 그러니까 두 번째 경고가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들이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게 좀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그 엄지성 선수 잡았던 장면은 나와야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거 외에도 이현식 선수가 사실 오늘 조금 이제 격해졌던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적으로 보더라도 그 장면, 엄지성 선수 그 장면 하나만 있었다 그러면 구두 경고 주고 너 아니면 다음번에는 퇴장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였는데 그 전에도 이제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저도 아슬아슬했거든요. 졌어도 크게 문제는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어찌됐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광주가 후반에는 훨씬 주도하는 장면들이 많았기 때문에 광주 쪽에 좀 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득점 장면들도 후반에 좀 더 많았던 것 같고 득점에 가까웠던 장면들이 특히나 이제 허율 선수 발에 안 맞았던 장면들이라던가 엄지성 선수 쪽에서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죠 사실은. 그게 저는 잘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쪽에서 활발했기 때문에 광주 쪽에 6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드리고 싶은 얘기를 좀 드리면, 제가 아까 그 지나가면서 뭐 두현석 선수가 주전으로 나오면서 인버티드 풀백 많이 쓴다 이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게 저는 오늘 그 후반전에 광주 쪽에서 조금 더 경기가 활발했던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두현석 선수가 여기 있다가 최근에 이제 일로 많이 들어와요. 근데 이게 이거를 어떻게 많이 쓰냐면, 제가 지금 얘기 나온 김에 설명드리는 건데, 그 두현석 선수가 평소엔 여기 서 있습니다. 근데 뭐 잠깐만, 수비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갈게요. 수비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뭐 대전처럼 선다 그러면 보통 뭐 이렇게 서겠죠. 이렇게 서 있을 텐데, 여기서 이제 두현석 선수가 이게 그 인버티드 풀백을 어떻게 쓰냐면, 광주가 이게 뭐 지난번에 뭐 서울에서 FC 서울에서 쓰긴 했었는데, 약간 저는 광주께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두현석 선수가 인버티드 풀백을 설 때도 있고, 그러니까 들어올 때도 있고 안 들어올 때도 있는데, 대체로는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니까 공을 받아요. 막 여기서 이쪽에서 받다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 선수가 꼭 일로 가면서 얘를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 데리고 간다기보다는 일로 그냥 오는 거죠. 그러면 이 선수가 두현석을 잡으러 옵니다. 왜냐면 일로 왔으니까. 여기 마크가 이제 뭐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미드필더들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 각자 마크가 이렇게 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들어오면 숫자가 늘어나는데, 안 따라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볼을 받아가지고, 안 그래도 볼 잘 돌리니까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쪽하고 놀겠죠. 그러니까 따라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 누가 있냐면 아싸니가 있으니까 이쪽에다가 패스를 이렇게 넣어요. 조금 아슬아슬하게. 근데 이게 인버티드 풀백의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두현석이 그냥 원래처럼 여기서 있었으면 이 선수가 이제 여기서 있었을 거란 말이죠. 막기 위해서, 혹은 여기에. 그럼 이 패스길이 안 열려요. 근데 이 패스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데리고 들어오고 이제 이쪽에 쓰는 거죠. 그러면서 공격 전개를 하면서 장점이 뭐냐면, 허리 이게 앞선이잖아요. 공격이 앞에서 전개되다가 역습이 나오는데, 1차 저지선을 여기가 이제 지금 3명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까지 오기 전에 한번 걸음망 쪽에 조금 더 강조점을 뒀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맨체스터 시티도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두현석 선수가 뭐 오늘 또 이제 올라오는 장면들이 종종 있긴 했지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쪽은 조금 약간 아사니의 그 개인기에 좀 맡기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 경기에선 보통은 이제 두현석 선수가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돌아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움직임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거를 조금 워낙 그 대전이 이제 전환해서 역습 나오는 게 좋다 보니까 조금 이쪽은 많이 안 올라왔던 것 같아요. 대신에 왼쪽에서 엄지성 선수 후반에 들어와서 팔팔하잖아요. 팔팔하니까 이쪽에 라인을 세워놓고, 여기를 이제 최근에 이제 경기력이 좋은 김한길 선수랑 이쪽에서 이제 흔들기 시작한 거죠. 여기 미드필더랑 같이. 예. 그래서 이쪽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그 이정효 감독님이 조금 전술적 장치를 이용을 좀 해놓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엄지성이 후반에 들어와서 활발하니까 이쪽에서 왼쪽을 중심으로 공격 전개를 하고, 여기는 밸런스를 좀 잡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됐든 이게 먹히면서 이쪽이 파괴적으로 밀고 나오니까, 아시죠? 이쪽에서 이 선수가 들어오면 다 내려와야 돼요. 여기는 여러 명이 다 내려와서 수비를 해야 되지, 만약 여기 뭐 왼쪽만 뚫렸으니까 안 내려와야지 그럼 여기 뭐 다 그냥 온사이드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이런 수비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대전에 이제 엉덩이가 뒤로 빠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후반에는 광주가 굉장히 주도하는 흐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중원 싸움도 더 치열하게 벌어졌던 것 같고, 어쨌든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대전보다는 조금 광주가 후반전에 주도해서 이길 기회가 조금 더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는 그렇게 라인을 높여놓고도 그 대전도 역습을 또 할 줄 아는 팀이긴 한데, 후반전까지도 굉장히 그 에너지 레벨을 잘 유지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까 지나가듯이 뭐 이현식 선수 반칙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현식 선수가 그렇게 거칠어지고 했던 이유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규책 사유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고, 광주랑 워낙 치열하게 싸우다 보니까 조금 그런 장면이 있었죠. 제가 보기에 딱 이제 흔히 이제 말하는 거 삔또 나간다. 약간 썽이 났던 장면이 그 전반전의 왼쪽 측면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그 정우현 선수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 두 명이서 막 공 다투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이현식 선수 첫 번째 경고 받았던 장면, 그 발 걷어찼잖아요. 그 장면에서 좀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저는 반칙은 아니었는데 광주 선수들이 그러니까 영리한 거죠. 상대가 짜증나고 열받을 만큼 거칠지만 파울을 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굉장히 시비를 잘 걸고 다녔던 거죠. 사실은 그게 이제 수비를 잘하는 거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광주 경기들 보면은 그렇게 거칠어지는 경기들이 조금 있어요. 사실은 광주 선수들이 그 수비를 빡세게 하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장면들이 나오는 건데 좀 그런 거에 연장선에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전반전에도 대전 선수들이 그걸 안 지고 있었는데 후반전에도 그거를 안 지려고 했겠죠. 근데 이제 에너지 레벨에서 제가 보기에는 광주가 조금 더 많이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걸 또 보여주는 장면이 후반전에 들어왔던 선수들. 전반전에 이제 이건희 선수라던가 하승훈이라던가 그 다음에 그 주영재 선수였네. 이름이 맞나요? 제가 자주 안 보던 선수라서 그런 선수들을 쓰면서 전반전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확실한 주전 아닌 선수들을 쓰면서 그 에너지 레벨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그 어떤 그 영어로 치면은 이제 인텐서티 이렇게 많이 쓰는데 그 해외 기사를 보면 그런 그 어떤 경기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 상당히 신경을 썼고 후반전에 이제 이수민 선수랑 뭐 산드로랑 허율 선수가 들어오고 엄지성 선수도 들어오고 하면서 보여줬던 거는 결국에는 그거를 90분 내내 끌고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체력 안배를 하는 동시에. 왜냐면 이제 주중 경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안배하는 동시에 이 선수들을 가지고 후반전에 조금 더 힘을 쓰고 싶었던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맞춰서 대전도 이제 뭐 주세중 선수 빼고 그 김용욱 선수가 들어온다거나 뭐 이제 조금 약간 패착이 된 것 같기도 한데 전체적으로 이제 그 광주가 공세를 올리다 보니까 티아고가 들어왔는데 그쪽에서 좀 고전을 했던 것 같아요. 티아고가 이제 발밑에 들어오는 거 등은 좀 잘 지는 편인 것 같긴 한데 오늘은 이제 광주의 전방 압박이 강하다 보니까 깔끔하게 발밑으로 들어가는 역습 패스들이 많지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거기서 자꾸 차단되고 이제 다시 당하는 게 있어서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빠른 선수들이 나오는 게 나을 수도 있죠. 뒷공간 그냥 단순하게 파는 선수가 나오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대전도 대처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깔끔하게 되지 않았던 면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광주 후반이 좋았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90분은 되게 재밌었는데 그 뭔가 화장실에 가서 변기통에 앉아서 이제 용을 많이 썼죠. 배도 막 아파요. 그리고 배도 아픈데 이게 딱 하나가 이제 딱 싸고 나오면 좋겠는데 뭔가 그렇게 하지 못한 느낌이 좀 드는 더러운 얘기인가요, 너무? 어찌됐든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그래서 팬들도 좀 아쉬웠을 것 같은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외국인 공격수 쓰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 좀 솔직하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요 예전에 그 인천 전주훈련을 쫓아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송시우 선수 인터뷰를 했던 것 같아요. 송시우 선수가 해줬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때 인천에 이제 케인대 있을 때였고 무고사가 있었고 송시우 선수 3명이 이제 공격수였던 것 같은데 그때 훈련 그런 걸 하더라고요. 뭐 크로스가 올라오면 마무리하는 그런 훈련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그 훈련을 참관하고 와서 송시우 선수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무고사가 골 결정력이 좋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어디 그게 달라요 무고사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송시우 선수가 다르대요. 그래서 뭐가 달라요? 그랬더니 무고사는 뭔가 그 잔디 앞에서 뭔가 다르게 튀는 거나 본인이 깔끔하게 예상한 대로 안 오더라도 발목이 좀 낭창낭창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발을 기가 막히게 된대요. 골문에다 돌려대는 거를. 그래서 제가 막 그게 재능이에요? 약간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런 거 같다고 아마 송시우 선수가 얘기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물론 송시우 선수도 득점력이 좋은 선수지만 그 모고사가 좀 특별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꼴찌는 케인대였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도 좀 아쉬운 장면들이 있었죠. 뭐 허율 선수 쪽에서 발 댔던 장면도 있었고 머리에서도 좀 아쉬운 게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또 제일 아쉬웠던 건 유광현 선수 장면도 있었고 사실 그거는 좀 널만했죠. 물론 김경민 선수가 잘 막았지만 너무 골키퍼 쪽으로 찼잖아요. 그런 장면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좀 공격수들이 그런 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비싼 선수들을 쓰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근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거랑 별개로 훈련으로 키울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좀 보면서 생각했던 건 그런 거예요. 허율 선수는 발을 좀 더 섬세하게 댔어야 되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긴 들고요.
안 닿았었네요. 어찌됐든 그런 거 좀 섬세하게 되는 것들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유광인 선수 슈팅은 저 같았으면, 물론 제가 그런 기술은 없지만 제가 그 장면이었으면 저 같으면은 원바운드로 때렸을 것 같아요. 그 공교롭게도 광주전이었는데 그 바코가 골 넣었던 그게 광주전이죠. 원바운드로 슈팅 때려가지고 김민혁 선수가 내줬던 그 장면, 원바운드로 때렸던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때렸을 것 같아요. 그 장면은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왜냐면 맞추면 강하게 맞춰야 되는데 그냥 맞으면 이렇게 홈런이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에서 그 이광현 선수 때린 게 인사이드로 밀어차느라고 정확하게 맞추다 보니까 그게 이제 각도가 그렇게 난 거였는데, 저는 발등으로 때리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속도가 더 빨라야 되니까. 그러려 그러면 원바운드로 땅을 한 번 튀긴 다음에 골대 쪽으로 차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제 좀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나라 공격수들도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예.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또 강원 경기를 보면서 좀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도 강원이 찬스가 없진 않았는데 뭐 양현준 선수도 자꾸 놓치고 하는 거 보면, 양현준 선수가 이제 본인이 잡아놓고 때리는 것들은 상당히 잘 때리는 편이죠. 슈팅력이 있는 편인데 크로스가 올라오는 걸 단번에 그냥 돌려대는 스타일에는 좀 약한 것 같아요. 몇 번 많이 놓치죠. 이제 그런 것들을 잘했던 게 따지고 보면 이제 뭐 대안 이런 선수들이죠. 금지된 이름인가요? 어찌됐든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우리나라 공격수들도 조금 훈련으로 가다듬을 수 있는 거라 그러면 조금 퀄리티를 높여야 될 필요는 있지 않겠냐 라는 얘기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허율 선수가 진짜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입니다. 이건희 선수도 마찬가지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허율 선수를 제가 뭐 처음 본 건 아니잖아요. 이정효 감독님 오시기 전부터 이제 허율 선수를 봤었는데, 그때는 뭐 피지컬도 좋고 뭐 부지런히 뛰는 건 알겠는데, 저는 지금의 허율은 참 막기가 힘든 선수인 것 같아요. 슈팅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오늘도 허율 선수가 공 받아주러 내려올 때 수비가 본인 뒤에 바짝 붙잖아요. 그거 거의 원터치로 잘 내요. 그런 거. 원터치나 투터치 진짜 잘 냅니다. 그 리턴 패스를 내주고 다시 골대 쪽으로 돌아 들어가면서 다음 찬스를 노리는데, 그게 약간 저는 약간 움직임만 보면 엘링 홀란드스러운 움직임입니다. 사실 그게 거기서 막 등을 딱 져가지고 해리케인처럼 어렵게 막 완벽하게 지켜가지고 좌우로 쭉쭉 뿌려줄 필요가 없어요. 사실 왜냐면 본인이 수비를 끌고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뒤에서 그, 그 공격해야 되는 대전 쪽 골대를 시야를 확보하고 있는 미드필더들한테 간결하게 내주고 본인은 다시 골을 넣을 수 있는 위치로 들어가주면 돼요. 근데 허율 선수가 그거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도 조금 마무리가 아쉬워서 그렇지, 그 원터치로 돌아 들어가는 거라던가 있잖아요. 딱 한 번의 터치로 위협적인 위치에 돌려놓고 뭐 본인이 들어가는 장면들, 그런 장면들이 진짜 좋아졌고, 확실히 이정효 감독님이 그런 선수들의 성장, 볼이 없을 때 움직임, 성장에 있어서는 진짜 좋은 지도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허율 선수가 본인이 조금 더 그런 그 부족한 점에 대해서 채워야 되겠다는 욕망이 있다 그러면 진짜 훨씬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진짜 보면 볼수록 광주가 매력적이라는 팀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경기 너무 재밌게 봤고요. 대전도 전반전에 정말 재밌게 봤고 후반전에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아쉽긴 했는데 그것도 뭐 저는 이민성 감독님의 그 선택 자체가 나쁘진 않았다고 보는데, 그 광주가 생각보다 더 그 가열차게 몰아치면서 대전의 그 경기 플랜을 꺾어놨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전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주가 굉장히 트렌드하게 공격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결국에는 실점을 안 했어요. 그게 진짜 대단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 완벽하게 무너진 장면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프스페이스 통제를 되게 잘해준 편이었고, 그 엄지성 선수가 올리는 크로스 장면마다 완벽하게 뚫리지를 않고 거기를 계속 쫓아가면서 결국에는 그 깔끔하게 크로스가 올라가는 길들을 막아줬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점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게 이제 대전이 파이브백을 쓰니까, 파이브백을 쓰는 팀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지향점이 결국에는 우리도 높은 위치에서 싸우고 거기서 뺏어서 역습을 하는 걸 노려야 되지만, 결국에는 파이브백 쓰는 이유는 수비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결국에 공격하겠다고 막 나가다 밸런스를 깨는 게 아니라 밀릴 때는 대전처럼 싸우는 것도 방법인 거죠. 그래서 저는 진짜 중위권에서 싸우려고 그러면 대전 같은 축구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플랜은 앞에서 싸우는 거였지만 내려설 때는 확실히 내려설 수 있는 팀, 그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참 재밌는 경기였다,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얘기를 드리다 보니까 정리가 안 돼가지고 드림 말씀 또 드리고 드림 말씀 또 드리고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런 경기들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진짜로 팬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걸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갈게요. 0대0 경기여도 여러분 경기가 재밌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럴 때는 두 팀 다 어떤 생각을 하시고 있을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기지 못하면 찝찝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저는 제3자니까 이렇게 이번 경기 재밌었죠. 재밌었죠. 이렇게 막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이 팀의 그 감정을 이입하는, 오늘 뭐 김기동 감독님이 팬은 가족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대전 원정 팬들 되게 많이 오셨고 광주 팬들도 많이 오셨던데, 그렇게 뭔가 내 가족들이라고 생각하고 와서 보신 분들은 이기지 못하면 정말 마음이 속상하고 막 잘한 것 같은데 오늘 못 이겼네 막 속상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선수들도 탓하게 되죠. 허율 그거 거기서 왜 그렇게 때렸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오늘 6강현 득점왕이라면 뭐야 막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저는 그런 마음 드시는 걸 인정하지만 동시에 좀 격려가 많이 필요한 경기가 아닌가 싶어요. 이런 경기들이. 왜냐면 두 팀 스타일대로 되게 잘 싸웠잖아요. 여러분 내용을 봤을 때는. 이번 경기를 보시고 나서 내용에서 좀 아쉬운 게 있었지만, 우리 오늘 못했어. 선수들이 뭔가 안 뛰었어. 선수들이 뭔가 나사가 빠진 것 같았어. 최선 안 다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은 전혀 안 드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밀리긴 했지만 대전도 최선 다했다는 거 대전 팬들이 너무 잘하셨을 거고, 광주 팬들은 더 느끼셨겠죠. 그런 것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더 잘하라고 격려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최선 다한 게 느껴지니까. 그 마음에도 조금 점수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다음 경기에 또 가야 돼. 경기장 가서 다음 경기엔 골 넣겠지라는 마음으로 또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거를, 이렇게 재밌는 축구를 나만 보지 말고 다음 경기에 내 친구랑 같이 가서, 야 우리 진짜 잘하지 않냐? 우리 팀 쩔지 않냐? 야 엄청 재밌어. 엄청. 그리고 지더라도 얘네 진짜 막 대충해서 지는 경우가 없어. 다 쏟고 경기장에 누워가지고 지더라도 나는 그래서 너무 우리 팀 좋아해. 그런 거를 막 이제 영업을 해서 경기장에 많이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처음 보시는 분들도 저기 안에 있는 22명, 광주든 대전이든 22명 중에 누구든 최선 다했다는 걸 다 인정해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이런 게 또 축구의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이기지 못하는 거가 축구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제 축구를 꾸준히 보는 사람으로서 매 경기 이기면 재미없어요. 어떤 때는 아쉽게 지고 하고 그 다음 경기를 또 우리가 시원하게 이겼을 때 역시 이 맛이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오늘 고생한 이 광주 선수들하고 대전 선수들한테 격려를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길어졌습니다. 가볼게요.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세요. 아닙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라고 하는데 아침에 업로드가 될 거기 때문에 즐거운 일요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볼게요. 감사합니다.